현재 XRPL의 온체인 거래량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전 평균 대비 40% 급등하며 기술적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가 XRP라는 디지털 자산 위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가격을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 리플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실체와 그에 따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지금 기관들이 XRP를 장기적인 표준 자산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그 기술적 근거를 지금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데이터는 리플 프라임과 미국 내 50개 주 및 3개의 준주에서 확보된 운영 라이선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DTCC 인프라와 XRP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의 일환입니다. 현재 리플사는 자산 토큰화 시장을 겨냥하여 2026년 3분기 초부터 단계적인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제한된 자산군으로 시작해 분기 말로 갈수록 그 범위를 수십 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인프라가 완전히 가동되는 순간 XRP는 전통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을 잇는 단 하나의 디지털 혈관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의 확장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시장 가격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데이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인 에버노스의 리더 아슈시 벌라가 언급한 실물 자산의 블록체인 금융화 가속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블록체인 위로 이동한 실물 자산 규모는 약 23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전 대비 4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XRPL은 단순한 송금망을 넘어 기업들이 직접 자산 수익을 창출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에버노스와 같은 기관들이 왜 굳이 XRPL 위에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통금융이 수십 년 걸려 구축해야 할 청산 및 정산 인프라를 XRPL은 단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기술적 효율성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과연 언제일지 그 구체적인 차트 분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가격 시나리오는 매우 명확합니다. 현재 XRP는 2달러 40센트 구간을 단단한 지지선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1차 저항선인 3달러 돌파를 위한 매집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실물자산 토큰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물려 중기적으로 5달러, 장기적으로 10달러 수준의 목표가가 기관 분석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비트와이즈와 같은 기관들이 매일같이 수백만 개의 XRP를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이 이미 다가올 퍼펙트 스톰을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적 지표와 온체인 매집 데이터는 지금의 가격이 그들이 목표하는 인프라 가치에 비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사가 확보한 금융 인프라의 물리적 통제권과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거대한 트렌드는 XRP가 금융의 미래 표준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수치와 온체인 활동이 가리키는 결론은 지금의 가격 흐름은 거대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즉, XRP의 대폭등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건데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곧 시작될 XRP 대폭 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저히 저평가된 XRP를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XRP를 꾸준히 모아가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리플 XRP가 다가올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서 굳건히 살아남아 든든한 수익을 안겨줄 대장급 자산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 괜찮으신가요?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순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막막한 노후 준비까지 이 팍팍한 일상을 버텨내면서 XRP 하나만 붙들고 기다려온 시간이 얼마인가요? 과연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단위로 무거워진 XRP 단일 종목 하나만으로 이 지독한 현실을 단번에 끊어내고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꿈꾸는 신분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수백억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XRP의 2배, 3배 수익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성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한정된 시드로 진짜 삶을 바꿔야 하는 우리에게 이 험난하고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2배, 3배는 솔직히 가슴이 뛰는 숫자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생의 판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이 아닌 코인 시장을 택한 이유도 주식으로 2배, 3배를 벌기보단 주식시장에 비해 더 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택하셨을 건데요. 실제로 코인 시장 초창기 500만 원을 넣고 1년 뒤에 강남 아파트를 산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해 몇십억가량의 빚을 전부 갚고 가게를 차린 자영업자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특별히 운이 좋아서 이 코인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큰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운 때문이 아니라 월가가 수십 년 전부터 써온 투자 공식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가의 큰손들은요, 절대 한 종목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든든한 대장주로 자산의 중심을 잡아두고 그 대장주가 뛸 때 몇십 배, 몇백 배 더 폭발할 수 있는 수혜 종목을 소액으로 옆에 담아두는 거죠. 대장주가 뛰면 그 수혜 종목은 그 뒤를 따라 훨씬 더 크게 몇십 배, 몇백 배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대장주인 XRP가 올라서 좋고 그 덕분에 수혜 종목도 터져서 더 좋은 일석이조의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기관들이 일반인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분산 투자 공식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XRP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되 XRP보다 더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핵심 코인에도 함께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소액으로도 몇척, 몇십억, 초대박 일시 몇백억까지 벌어들인 이런 부자가 된 사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인생 역전의 사례가 들려오진 않고 있죠. 인생 역전을 꿈꾸며 이 어렵고 험난한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정말 그 천금 같은 기회는 이제 사라져버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워싱턴의 극소수 권력자들 사이에서 역대 코인 시장의 모든 폭등을 합쳐도 비교가 안 될 거대한 판이 짜여지고 있는데요.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과 여기서 끄시는 것, 그 선택 하나가 향후 여러분이 타고 다닐 차와 살고 있을 동네, 즉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최근 인공지능이니 실물, 자산 토큰하니 온갖 테마들이 시장을 달구고 있지만 진짜 돈 냄새를 맡는 월스트리트의 최상위 포식자들은요, 지금 전혀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상하원을 관통하며 크립토 시장의 룰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명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인 시장에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규칙을 만들어주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인이 법적으로 증권인지 상품인지 화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수백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도 발을 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겉으로는 시장을 정비하는 법안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목적이 훨씬 냉혹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비 없는 시장 대청소인데요. 지금까지의 코인 시장을 한번 돌아보시면 실체도 없이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수만 개의 잡코인들이 쏟아져 나와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무법지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무법지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고, 이제 SEC와 CFTC라는 두 개의 거대한 집행기관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칼을 뽑아들고 이 무법지대의 숨통을 끊으러 나선 거죠. 클래리티 법안이 무서운 이유는 그 기준이 잔인할 만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 제어 규칙입니다. 코인을 발행한 창업자나 뒤에서 돈을 댄 벤처 캐피탈 세력이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쥐고 있으면 그 코인은 무조건 증권으로 묶여버립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매년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률 준수 비용을 내고 미국 당국의 피말리는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력도 없고 맹목적인 투기에만 의존하던 대다수의 김치코인, 밈코인들이 1년에 수십억씩 쏟아부으며 이 감사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물론 국내 대형 거래소들까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개의 코인을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시키는 대학살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코인 시장 다 끝난 거네, 당장 돈 다 빼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부자와 빈자의 시선이 완벽하게 엇갈립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전통 금융권의 거물들은 이 무자비한 규제의 산불이 타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는데요. 잡목들이 모조리 불타 없어진 비옥한 땅에 자신들의 수백조, 원대 자금을 안전하게 밀어넣기 위해서 말이죠. 수만 개의 잡코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 까다로운 규제 필터를 완벽하게 통과한 단 1%의 진짜 코인들만이 살아남아 전 세계의 막대한 유동성을 독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히 SEC와의 법적 전쟁에서 승소까지 하며 제도권으로 진입한 우리의 리플 XRP는 이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 제도권이 인정하는 합법적 자산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XRP는 훌륭하지만 시가총액이라는 몸집이 너무 커져버려 무겁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재무부 산하의 엘리트 관료들과 글로벌 마켓메이커들은 겉으로는 XRP의 합법화를 환호하면서도 뒤에서는 대중의 시선을 완벽히 따돌린 채 기관들끼리의 장애, 비밀 거래를 통해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는 숨겨진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수개월간 해외 현직 트레이더들과 밤을 새우며 규제 당국의 내부 문건을 추적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고 월가들에게만 공개되는 비공개 리포트를 끝없이 뒤져본 끝에 찾아낸 이 코인은 클래리티, 법안의 20% 제어 규칙은 물론 고객 자금, 분리 보관 의무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클리어한 상장 폐지 확률 제로의 무결점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코인이 뭐길래
기득권들이 혈안이 되어 쓸어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코인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XRP가 살아남아 전 세계 은행들의 국경 간 송금을 책임지는 거대한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이 XRP 고속도로로 수십조 원의 고객 자금을 태우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금 세탁 방지와 합법적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XRP 자체만으로는 이 복잡한 규제 요건을 100%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전통은행의 자금을 XRP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일무이한 합법적 톨게이트, 즉 규제 맞춤형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코인입니다. 이 역할을 하겠다고 덤벼들던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규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전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결국 이 히든코인만이 전 세계 기관 자금이 XRP로 흘러 들어가는 길목을 독점하게 된다는 뜻이죠. 독점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살아남은 메이저 코인들로 글로벌 유동성이 집중되고 이 톨게이트를 거쳐가는 데이터가 폭등하는 순간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 코인의 가치가 과거 암호화폐 전성기 시절 밈 코인들이 보여주었던 수만 퍼센트, 수십만 퍼센트의 폭등을 우습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건요. 이 코인은 현재 월가, 극소수 기득권들만 알고 있고 일반인들에겐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바닥 중에 바닥 말 그대로 로또 한 장 값도 안 되는 헐값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당첨 확률 제로에 가까운 로또 한 장에 쓰시는 돈, 혹은 오늘 저녁 가족들과 외식 한번 했다 치고 소액만으로도 담아두신다면 머지않아 규제의 산불이 끝나고 새로운 금융 질서가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이 묻어둔 그 소액이 수천만 원, 나아가 수십억 원의 막대한 부로 증식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줄 동안 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는 XRP로만 2배, 3배 벌어도 만족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XRP만 담아두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XRP와 함께 폭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담아 일석이조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즉, 한 방에 폭발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인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마이너스인 통장을 찢어버리고 내 가족만큼은 절대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다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히든 코인이 도대체 어떤 코인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은요,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구조를 이해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조용히 공유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영상에 열 두 번째 히든 쿠키 영상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이름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따로 담아놓은 히든 영상을 신청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수많은 구독자 그리고 애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벌써 12번째 히든 영상인데요. 이 히든 코인을 공유받기 위한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영상 링크 공유해 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신 후에 제출만 해주시면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만큼은 꼭 눌러주시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무리한 금액을 한 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다 치고 그 금액 정도의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종목을 받아보셨다면 절대 주변에 퍼뜨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정보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순간 세력들이 그걸 빌미로 물량을 던지고 가격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오직 본인만 조용히 알고 계시는 게 수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가 이걸 공유해서 얻는 게 뭐냐? 혹시 뒤에서 돈 받는 거 아니냐고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 크게 잃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의 막막함과 자책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 시절의 저처럼 지금 힘드신 분들께 제가 어렵게 찾아낸 이 정보만큼은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